사돈 5천입니다. 현금으로 딱 5천장 맞춰 오시면 우리 딸 곱게 보내드리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놈의 돈 5천만 원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난도질하려 합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을까요? 첫눈이 내리는 날 기차역 앞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게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제 아들의 장모가 되겠다며 가장 비참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는 62 박철민입니다. 오늘은 제 하나뿐인 아들놈 준우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서도 꽤 비싸다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평생 김치찌개에 소주나 기울이던 저에게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곳이었죠. 사돈될 분이 굳이 이곳을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작부터 기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문이 열리고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금장시계, 기름진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묘한 눈빛.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 최만석 씨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받는 둥 마는 둥 자리에 털썩 앉더군요. 그리고는 뒤따라 들어오는 부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 뭐해? 빨리 안 들어오고 사돈 기다리시잖아. 그 고함 소리에 놀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겁에 질린 사슴 같은 그 눈망울. 영이었습니다. 김영희. 30년 전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제 가슴 속의 영원한 첫사랑. 설마.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옷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 듯 헐렁해 보였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마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알아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안동역 기찻길,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리던지. 기적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그 사람은 오지 않았었죠. 무릎까지 쌓인 눈을 맞으며 밤새도록 기다렸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돈? 아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십니까? 식사시킵시다. 남편의 걸걸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보 아래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최만석 씨, 아니 박가사도는 식사 내내 자기 자랑뿐이더군요. 내가 안성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미리 알박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가 건물을 하나 더 올리는데 무례했습니다.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음식을 씹으며 튀기는 침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저런 남자 옆에서 영희 씨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 꼭 같던 그 여자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그때였습니다. 갈비찜을 씹던 사돈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우리 애 기한 죽이고 살리려면 강남의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오셔야지. 제 아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애들 돈 없는 것 뻔하고 사돈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고 뭐 집은 내가 해준다고 칩시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사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예단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오쇼. 예단 말씀이십니까? 네. 현금으로 딱 5천만 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이봐요 사돈. 그거 뭐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내 딸이 가져가는 혼수가 얼만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소? 5천만 원. 그 숫자가 제 뇌리를 때리는 순간 3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차역에 나오지 못했던 영희 씨. 나중에 들려온 소문. 오빠가 도박판에서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했다고. 그 합의금 5천만 원 때문에 돈 많은 정미소집 아들에게 시집 갔다고.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팔려버린 비참한 맹세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영희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못 오실 사랑인 줄 알면서도 눈밭에서 기다렸던 제 청춘이 지금 저 여자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아니 최만석 씨가 아내인 영희 씨를 툭 치며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왜 밥상머리에서 질질 짜고 있어? 재수없게. 여보, 그만해요. 제발. 뭘 그만해. 당신 오빠놈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돈 들어간 게 얼만데.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야. 본전. 딸을 시집 보내며 본전을 찾는다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지그시 눌러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까 사돈이 건네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성건설 대표 최만석, 대성건설, 그리고 대성정미소.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영희 씨네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돈 자랑을 해대던 그 정미소 집 둘째 아들, 영희 씨를 돈으로 샀던 그 남자, 그놈이 바로 제 눈앞에 최만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최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 예, 말씀하시죠. 5천만 원 준비되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5천만 원, 30년 전 대성정미소에서 영희 씨 오빠 합의금으로 줬던 그 돈이랑 액수가 똑같네요. 최만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영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멈춰버린 줄 알았던 우리 세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징글징글한 악연의 고리를 끊고 제 아들과 첫사랑 영희 씨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만에 만난 원수 같은 사돈한테 시원하게 물 한 잔 끼얹을 수 있으신가요? 2부에서 철민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최만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칩니다.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제 첫사랑 영희 씨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정말 철민 씨 맞아요? 30년 만에 불린 제 이름. 그 목소리에 담긴 물기는 여전하더군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최만석이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니들이 아는 사이라 이거지? 이거 아주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 최만석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제 아들 준우를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 사실 알고 있었냐? 내 아비랑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붙어먹던 사이인 거 알고 접근했냐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가 당황해서 일어섰지만 최만석의 입은 이미 시궁창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돈, 말 조심하시죠. 30년 전 영희 씨 집안빚 갚아준다며 핑계대고 방강제로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돈으로 사람 사간 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 자식이. 최만석이 주먹을 휘두르려는데 영희 씨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이러지 마요. 애들 보는 앞이잖아요. 제발. 최만석이 영희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영희 씨.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30년 전 눈밭에 쓰러져 울던 그 가녀린 소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제 아들 준우가 놀라 영희 씨를 부축하려 하자 최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재수 안 붙으니까. 결혼 꿈도 꾸지 마. 내 딸이 거지 집안에 가는 꼴 못 봐. 최만석은 영희 씨의 손목을 짐짝처럼 낚아채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영희 씨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제 아들 준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남겨진 건 깨진 유리 조각과 망연자실한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울기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습니다. 최만석이 던지고 간 명함, 그리고 아까 그가 식사 중에 떠벌리던 그 땅 자랑. 내가 안성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미리 알박기를 했지. 개발 정보, 다 아는 수가 있지. 법무사 사무장으로 30년 밥을 먹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수만 통을 떼어봤고 사기꾼들의 뻔한 레퍼토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최만석의 말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고약한 범죄의 냄새가 말이죠.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걱정 마라. 이 결혼
아버지가 꼭 시켜주마. 그리고 내 장모님 되실 분도 내가 구해주마. 저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류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했습니다. 최만석이 자랑했던 안성 땅, 그 지역의 토지 대장을 열람하는 순간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화면 속에 뜬 빨간 글씨들, 가등기, 압류,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최만석 이놈, 단순한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절대로 개인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하단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채무자 김영희.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최만석, 이 파렴치한 인간이 자기 사업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위험한 땅의 명의를 전부 아내인 영희 씨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만약 일이 터지면 감옥에 가는 건 최만석이 아니라 영희 씨였습니다. 30년 전 돈 5천만 원에 팔려가며 오빠의 감옥행을 막았던 영희 씨. 이제는 남편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안동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게 했던 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법이라는 칼이 있고 놈의 목을 조를 증거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검찰 수사관 후배 녀석입니다. 김 수사관. 나다. 오랜만에 밥이나 한 끼 하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먹잇감 하나 물어왔거든. 자, 덫은 놓였습니다. 최만석 사돈. 아니, 최만석 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5천만 원. 그 돈이 당신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가 될 겁니다. 당신이 아내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대가?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지. 여러분, 방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제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평생 고생한 아내를 감옥으로 밀어넣습니까? 이건 가장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인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은 심정. 혹시 저만 그런가요?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주먹부터 나가고 싶지만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내일 그를 제 사무실로 부를 겁니다. 과연 최만석은 제 덫에 걸려들까요? 아니면 또 뱀처럼 빠져나갈까요? 다음 3부. 드디어 박철민의 목숨 건 참교육이 폭발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힘내라 박철민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악당을 물리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더 통쾌한 3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낡은 법무사 사무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것은 현금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하하, 사돈.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최만석이 껄렁껄렁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영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왔습니까? 어이 사돈. 거두절미하고 돈은 준비됐고 현찰 맞지? 최만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책상을 훑어보며 돈부터 찾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 인간 머릿속엔 돈뿐입니다.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올려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턱 하고 밀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거. 역시 말이 통하네. 어디 한번 세어볼까? 최만석이 침을 꼴깍 삼키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건 노란 돈다발이 아니었으니까요. 뭐야 이거? 돈이 아니잖아. 눈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그리고 검찰 고발장입니다. 이 자식이 장난해? 이게 다 뭐야? 최만석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장난? 당신은 가족 인생 가지고 장난쳤지만 나는 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이 서류들 이미 내 친구인 김 검사한테 넘어갔어. 지금쯤이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됐을걸? 검사? 최만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기꾼답게 그는 금세 비열한 웃음을 되찾더군요. 야, 박철민. 내가 뭘 모르나 본데. 법이라?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 이 땅 명의가 누구 건지 알아? 바로 내 마누라 김영희 거야. 김영희. 그는 옆에 서 있는 영희 씨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이거 터지면 깜빵 가는 건 내가 아니라 김영희라고. 영희야, 들었지? 내 첫사랑이라는 놈이 너 깜빵 보내려고 작정을 했네.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를 총알바지로 쓰다니. 영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거만하게 다리를 꼬더군요. 그러니까 사돈, 내 마누라 깜빵 보내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돈 5천 가져와. 아니면 이 여자가 덤터기 쓰는 꼴 보든가. 비열한 협박.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독사라고 불렸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영희 씨와 몰래 통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척하며 책상 밑에 숨겨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만석 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법에는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영희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제 신호를 받은 영희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하던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힘없이 끌려가던 그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이 생긴 어머니의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최만석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만석이 평소 금고처럼 애지중지하던 이중장부와 법인 인감 도장 세트였습니다. 야, 김영희. 너 그거 왜 들고 있어? 최만석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나더러 멍청해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나 당신 감옥 보내려고 이거 훔쳐왔어. 이 미친 여편네가. 이게 얼마짜린데? 최만석이 눈이 뒤집혀 영희 씨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사무실 창밖이 요란한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제가 김 검사에게 미리 언지를 준 타이밍 정확했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최만석 씨, 손님이 오셨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내 후배들이야. 사색이 된 최만석. 그리고 30년의 한을 풀기 위해 도끼를 품고 일어선 영희 씨.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악마를 직접 처단한 심판자였습니다. 자, 이제 최만석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행 열차에 탑승한 그의 최후. 다음 4부 대망의 완결편에서 눈물과 감동의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영희 씨의 용기 있는 반격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영희 씨 멋지다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저는 바로 4부 완결편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건설 최만석이야. 김영희,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가는 사돈의 뒷모습.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30년 전 돈 5천만 원으로 사랑을 샀던 남자. 평생 아내를 하녀 부리듯 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거대한 성벽이 종이 한 장, 녹음기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만석은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 땅 주인 김영희라니까.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투기꾼이라고. 정말 끝까지 비겁한 인간이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영희 씨가 달랐습니다. 벌벌 떨던 그녀가 수갑찬 남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들어 내 명의로 해놓는 게 안전하다니까. 깜빵 가기 싫으면 찍어. 최만석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들었지? 당신 목소리. 30년 전엔 우리 오빠 감옥 안 보내려고 내가 팔려갔지만 이번엔 당신 감옥 보내려고 내가 증거 모았어. 너. 당신은 가장이었던 적 없어. 그냥 돈에 미친 장사꾼이었지. 이제 그만하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최만석이 끌려나가고 난장판이 된 사무실엔 저와 영희 씨 둘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영희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30년 전 눈밭에서 해주지 못했던 그 위로를 이제야 건넬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희 씨.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만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희 씨는 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챙겨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우와 영희 씨의 딸, 두 아이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악연이 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겨울날, 일기예보에서 첫눈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옷장을 뒤져 가장 따뜻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안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광장에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하얀 입김을 불며 역사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가만히 막고 있는 여자. 영희 씨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엇갈렸던 우리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서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마주 선 겁니다. 철민 씨, 영희 씨,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녀 시절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기다렸어요. 이번엔 철민 씨가 올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동역 앞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철민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영희 씨의 물음에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디든 갑시다. 30년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가야지 않겠소? 우리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내리는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눈 속에 묻어두고 남은 생의 따뜻한 봄날을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돈 때문에 찢어졌던 인연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났으니 말입니다. 지금 혹시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시계는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다시 돌아가니까요. 박철민과 김영희,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리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 앞으로도 예쁘게 지켜봐 주실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밤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 하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의 박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